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오늘도 격주만에 격주 K-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는 뭐 스테이션 Z 저희 K-팝 메이트의 시그니처 같은 코너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감사한 일이죠. 맞아요. 저희가 일로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K-팝 쏟아지는 신보들을 매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도 사랑했는데 네. 더 K-팝을 사랑하게 되어버려서 뭐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 이제 2년째 거의 모든 신보를 다 듣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사실 이 자체가 되게 좋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죠. 네, 저희 대 KBS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요. 네. 오늘도 그 기쁘고 은혜로운 일 저희 8천만 K-팝 둥이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유나 블럭의 K-팝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4월 9일 일요일 첫 곡으로 빌리의 유노이아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음악평론가 김유나인데요. 네. 블럭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왜죠? 상당히 네. 끊어읽기 하시네요. 늘 들으면서 네. 뭐지 이거 한국어 한마디 뭐 이런 프로그램인가? 이런 아닙니다, 마음을 아닙니다. 저희 그 뭐 소프트웨어 아니고요. 뭐지 외랑둥이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괜찮으시죠? 네네. 잠깐 이제 빌리 생각을 하다가 빌리 생각에 젖어서 잠깐 딴 생각을 했달까요? 네, 정말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빌리 또 소개하실 때 블럭 씨의 텐션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이번 주 식목일이 있었던 주였는데 네. 꽃들이 너무 빨리 폈다가 너무 빨리 져버렸더라고요. 네네네. 특히 식목일날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렇죠. 거의 뭐 저는 그냥 바닥에 있는 꽃비만 본 기억인데 블럭 씨는 어떠세요? 올해 꽃 좀 보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 꽃들의 모습 그리고 비가 진 후에 어떤 꽃들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또 이 사람 또 시작됐네. 네. 네, 저희 블럭 씨는 나도 항상 언젠간 저렇게 지겠지.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거나 밝을 때가 없고 대부분 좀 어둡고 생을 좀 회한에 젖어서 바라보고 이제 괜히 이제 K-팝 메이트 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저희 또 양과 음을 고스란히 나눠서 오늘도 1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꽃놀이라고 요즘에 이제 뭐 많이들 얘기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요즘엔 그냥 그 놀이라는 거를 뒤에다가 많이 붙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제주에도 그 벌써 한 넉 달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슬램덩크의 영혼을 빼앗겨서 그렇죠. 농구놀이 하시는 분들 뭐 너무 많고 하던데. 그렇죠. 네, 그럼 저희 이제 자연스럽게 또 왜 농놀 이렇게 빠지다 보면 영화도 보다가 이제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도 보고 막 이제 시즌권 끊고 이러면서 이제 공놀이에 푹 빠지면서 이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분도 약간 야구하셔가지고 지금 공놀이 때문에 분노의 게이지가 아닙니다. 살짝 올라가신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공놀 뭐 농놀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뭐 작가님은 이제 노래니까 뭐 노놀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뭐 캐놀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K-팝 놀이. 그죠. 캐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저희 KBS 쿨 FM 스테이션 Z가 지니 뮤직에서 앞으로 또 음악과 함께 들으실 수가 있어요. 박수! 대 KBS와 대 지니 뮤직의 만남이 아닌가. 저희 방송 다양한 각도로 즐겨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공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죠. 네,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최근 2주간의 신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K-팝. 네, 격주 K-팝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요 BGM BTS 음악이잖아요.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전전주에 격주 K-팝 할 때 요 BGM 나갈 때 제작진 분들이 바뀌어서 BGM 바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또 대 KBS의 대청년 PD님이 요거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있던 거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정방송 드립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저희 청렴하기 때문에 깨끗한 방송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에게는 거짓이란 없습니다. 오늘도 K-팝과 청렴 너무 안 어울리는 두 단어라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좀 해보자고. 네. 지향해보자고. 네. 네, 저는 언제나 그렇죠. 클린 K-팝. 그럼요. 네,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K-팝에 임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격주 K-팝 정말 청렴하게 저희가 마음으로 꼽은 노래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나왔던 앨범들, 노래들 살펴볼 텐데요. 네. 블락 씨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 생각하고 있어야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 근데 너무 좋은데,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되게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데 혹시 이 팀 때문인가요? 이 팀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가장 좋았던 앨범. 마음이 급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빌리의 더 빌리지 오브 퍼셉션 챕터 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게 저고 방송을 듣고 있는 게 8천만 K-팝 둥이들인데 지금 머릿속은 온통 블럭 씨를 사로잡고 있는 게 오로지 빌리밖에 없는 느낌? 되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 공허한 느낌?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빌리만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얘기할 그러네. 곡들의 주인공분들이 또 오케이. 서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근데 빌리의 이번 앨범 참 좋습니다. 좋죠. 빌리가 네. 사실은 이제 쭉 앨범을 꾸준히 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왔는데 이번 앨범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었고 갈수록 좀 다듬어지고 어떤 빌리가 표방하는 것과 음악의 색채나 이런 것들이 되게 결이 맞아가고 있다. 이제 진짜 퍼즐이 맞춰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참 간사한 게 이 세계관 유행이다. 그러면은 또 왜 그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청개구리들. 청개구리. 세계관 막 유행할 때 이제 세계관 별로야. 막 이러고 막 또 세계관 이제 사람들이 다 흥미 없다 그러면 막 세계관 중요해 막 이러고 그런 청개구리가 있는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피곤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K-팝에서 음을 담당하지만 또 과잉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죠. 그쵸.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좀 더 약간 그런 K-팝다운, K-팝만 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하고 뭔가 어딘가 오묘하지만 이렇게 자꾸 파헤쳐보는 맛이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빌리가 내는 것들 계속 이제 볼 수밖에 없었고 또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에너지가 있는 그런 이제 앨범인데 사실은 빌리의 저는 과잉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또 여기서 너무 나가면 사실 또 부담스럽고 괜히 막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왜 우리가 한창 세계관 할 때 막 공부해야 된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의 학문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사전처럼 박사님처럼 공부해야 되는. 네. 그러면 조금 사실 부담스럽고 또 너무 또 이렇게 헐거우면 또 매력 없고 이런데 빌리의 세계관은 사실 일종의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어떤 뭔가를 막 외워야 되고 이러기보다는 정말 첫 나온 작품부터 그냥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서 듣고 뮤직비디오들 쭉 보다 보면은 그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앨범 외에 중간중간에 또 사운드 트랙처럼 이렇게 앨범을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또 세계관을 비교적 되게 탄탄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선보였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미니 앨범부터 쭉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뭐 중간에 뭐 긴가민가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리고 저 이제 긴가민가요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그쵸, 그쵸. 빌리답게. 거기서 이제 흥미를 이제 또 한번 쫙 끌어올렸다가 요번 유노이아에서 네. 또 그런 좋은 어떤 한 번의 정점을 맞이하지 않았나 어떤 퀄리티로서. 그래서 근데 수록곡 중에 저는 그 라이언 하트 더 리얼미 요 곡도 좋았고 엑스트라오디너리 같은 곡들도 좋고 약간 뒤로 갈수록 좀 딥해지는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빌리는 네. 저희가 데뷔했을 때부터 앨범을 꾸준히 그냥 계속 언급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반 단위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팝에서의 수록 띵곡 명곡들이 되게 많은 팀으로도 네. 항상 언급을 했었는데 저도 네네. 이번 앨범 너무 즐겁고 편하게 들었고요. 근데 그 편안함이 저희가 최근에 뭐 이런 격조 케이팝에서 이야기한 어떤 릴렉스한 그 팝에 어떤 가까운 편안한 그런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아까 블럭 씨가 이야기한 그런 케이팝적인 복잡함? 이 살짝 얹어져 있는 편함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 팝만을 지향하고 있는 어떤 케이팝에서의 흐름에서 또 빌리만이 가져갈 수 있는 되게 유니크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엣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확실히 이 그룹에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즐겁게 들은 앨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확실히 그 멤버들이 점점 더 이 스토리에 녹아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무대도 잘하고. 이제는 정말 본인들이 본인들의 것을 표현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서 네. 특히나 뭐 워낙에 이제 치키나 네. 뭐 문수아나 이런 멤버들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멤버들 언급하는 거 우리 블럭씨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해봐. 네. 계속. 제가 주목하는 멤버는 이제 네. 하루나와 션입니다. 저도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많이 느껴져서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직은 뭐 워낙에 이 팀을 대표하는 얼굴인 츠키 씨가 제일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좀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올해 또 어떤 활약을 더 보여주고 어떤 멤버들이 또 돋보이게 될지 기대가 많이 돼요. 또 그래도 네. 이게 문수아님이 또 이제 그 남매 케미를 또 그쵸. 잘 우리 보여주고 문빈 있잖아요. 씨의 또 네.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현실적이면서도 약간 현실적인. 여동생이나 누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 남동생 있거든요. 진짜 이 관계가 표정에서 모든 걸 얘기해주시는. 기본적으로 진짜 비즈니스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인 걸 알고 있는데 두 분 네. 되게 돈독하게 그러니까요. 종종 콘텐츠도 만들고 해서 네. 저도 아주 훈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격조 케이팝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앨범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좋았던 앨범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좀 이번 주에 가장 좀 흥미로웠던 지금의 어떤 케이팝의 한 지점을 짚어주지 않나 싶은 이제 막 데뷔 앨범을 발표한 남성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사이커스고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에이티즈가 활동을 하고 있는 KQ에서 신인 그룹이 나온 게 되었고 네. 이제 첫 앨범 House of Tricky Doorbell Ringing이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3월 30일에 첫 데뷔 앨범 발표했으니까 저희 방송 나갈 때 이제 데뷔 약 9일 정도 된 정말 아기 오브 아기 케이팝인데 사실 그런 거 치고는 앨범이나 무대를 보면 진짜 완성도가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데뷔하는 신인 그룹들은 뭐 대부분 적용되는 그쵸. 경우이기는 한데 네. 보면서 이런 그룹들 도대체 데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잘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를 좀 시선을 사로잡게 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지금 K-팝에서 특히 해외에서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보이 그룹들의 네. 가장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지점들을 앨범에 약간 샘플러처럼 넣어놨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세요? 네네네. 뭐죠? 디저트 샘플러, 뭐 맥주 샘플러 이런 것처럼 네. 샘플러처럼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앨범 안에도 타이틀곡이 2곡입니다.
제가 그쵸. 보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 얻고 있는 보이그룹들의 딱 그 두 가지 패턴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타이틀곡 중에 이제 도깨비집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는 이 이제 약간 KQ 느낌. 맞아요. 네. 에이티즈 느낌이고 그리고 뭐 스트레이키즈나 이런 팀들처럼 강렬하고. 굉장히 그쵸 뭐 모대 부셔 이런 느낌의 네. 이제 어떤 에너지를 그쵸. 완전히 응축해서 보여줄 수 있을 법한 그러면서도 약간 중간에 좀 뭐랄까 엑소틱한 약간 아시안 풍의 무언가가 느껴지는 요런 느낌, 뭐 라틴 느낌 요런 것들을 살짝 넣으면서 퍼포먼스 위주로 뽑는 곡이 한 곡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락스타라는 곡이 타이틀인데 이거는 그 포스트 펑크 저희가 이제 또 몇 년 전부터 케이팝에서 꽤 인기가 있었는데 네네. 요 느낌을 밑에 깔고 좀 이제 락인데 하이브리드하게 뽑아낸 그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연결해서 따지고 보자면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나 엔하이픈 같은 팀들이 이제 살짝 터치를 했었던 그 네. 라인에서 뭐 굳이 이제 선을 잇자면 이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최근에 세계에서 인기 있는 남돌의 딱 그 두 가지 패턴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뭐 연구 논문 같은 느낌? 아, 네. 우리가 이만큼 공부했다. 우리가 맞아요. 이만큼 준비했다. 맞아요. 그런 의미로 뽑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심지어 네. 그 곡들 앞에 또 이제 인트로들도 하나씩 만들어서 맞아요. 앨범 안에 그러니까 스킷이라고 보통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네네네. 그게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 미니 앨범에. 네. 그래서 여러모로 뭐 구성상으로 보나 혹은 자신들이 뭐 트리키, 뭐 청량 이런 키워드로 나누어 놓은 이런 구조도 흥미롭게 바라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꾸준히 사이커스도 사실은 음악만 들었을 때는 저는 약간 해외를 공략한 그쵸. 충분히 이제 그쵸, 딱 그 느낌 그 있죠. 느낌인데 이게 사실은 그 국내에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느냐가 이제 케이팝 음악 산업 안에서 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장단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에이티즈와 다르게 갈 법도 한데 어떻게 보면 에이티즈와 뭔가 그 결을 이어가겠다는 이제 느낌이 있어서 방향성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활동 방향성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약간 왜 그 운동선수들도 단점을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장점을 부각할 것인가 요거에 있어서 고민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장점을 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재밌고 좀 명확하게 방향성이 느껴지는 네네네. 앨범이었고 또 하나 약간 포인트 짚고 싶자면 그 KQ 특유의 인트로 집착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에픽한 네. 뭐랄까 한 3부작 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은 네. 제가 예전에 요거 얘기하면서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얘기했다가 너무 옛날 사람 취급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뭘로 하실 건가요? 몰라 뭐 어벤져스 이런 걸로 알았는데 아무튼 이 앨범에서도 뭐 더 트리키스 시크릿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인트로 트랙이 막 그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 내레이션과 함께 맞아요. 이 긴 여정의 시작을 여는 듯한 트랙으로 시작돼서 듣는 순간 이거 KQ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개인적으로 좀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최고의 앨범으로 뽑았던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사이커스의 도깨비집 듣고 오실게요. 사이커스의 도깨비집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2주 동안 나온 신보 가운데에서 저희가 가장 좋았던 노래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도 또 이제 블럭님, 여기도 블럭님이 또 애기시는 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이제 언박싱을 기다리고 있는 네. 뱀뱀입니다. 예. Sour and Sweet인데 그 뱀뱀이 지금 그냥 한숨 뭐죠? 아니 한숨이 아니라 감탄. 물이 올랐다. 기량에 거. 있어서 약간 절정이다. 아하. 그게 사실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기량도 절정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본의 아니게 지금. 정말 많이 나오는데 다 약간 그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캐릭터가 확실해요, 나름.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컬로서의 기량도 절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뱀뱀이 사실은 갓세븐에서는 래퍼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멤버들이 또 랩을 담당해서 참 다채로운 정말 독특한 그룹이었는데 그쵸. 진짜 해외 멤버가 막 우리의 자랑 남대문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약간 이게 무엇이란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도 했었죠. 맞아요. 보컬로서
되게 기량이 많이 발전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곡을 듣고 좀 요즘에 그 팝펑크 이제 좀 익숙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뱀뱀의 음색이나 이 표현이나 이런 게 이 문법 요 스타일하고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되게 감탄을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고 요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자기 걸로 흡수할 것인가가 또 케이팝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부분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뱀뱀이 이 곡을 일단 평범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런 평범하지 않게 표현하는 거는 결국 기량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전에 보여줬던 그 솔로로서의 곡들도 물론 좋았지만 이번 곡이 좀 더 약간 보컬로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 진짜로 이 곡을 처음 이렇게 듣다가 이거 뱀뱀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 네. 좋았어요. 그리고 솔로 음악가로서 이제는 정말 좋은 표현을 하고 그 솔로로서의 아우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곡이고 그리고 사실 갓세븐 정말 1년차 때부터 봐왔는데 진짜 그런 여정을 생각하면 이 7년이 넘는 여정을 생각하면 진짜 많은 성장을 했다. 거의 네. 뭐 갓세븐의 아버지 같은 표정으로 지금 말씀해 아, 주셔서 그래요? 제가 그래요? 약간 흠칫했는데 아, 그래요? 예, 흠칫할 정도였나요? 내가 네. 너를 1살 때부터 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삼촌 느낌이었나요? 예, 네. 예. 네, 하지만 정말. 뭐 네. 너무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네. 또 첫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 정규 앨범을 내는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들으면서 네. 아까 신인 얘기할 때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 자차례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룹 활동하면서 솔로를 뭐 고민하거나 기획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다급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뭐 준비가 안 돼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합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드는 작업도 왕왕 있었던 것 그쵸. 같은데 아니면 고민이 너무 많거나.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진짜 뭐 워낙 솔로 앨범 내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그런 한데 부분도 있죠. 맞아요. 근데 확실히 자신들의 색깔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뱀뱀 씨도 진짜 갓세븐의 뱀뱀도 있고 이 뱀뱀도 너무 매력이 있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너무 편하게 즐겁게 잘 들은 앨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유나님께서 그렇다면 저는 이 곡 상당히 또 화제였잖아요. 뭐 화제 정도가 아니죠. 사실 전 세계를 달군 곡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 곡은 정말 좀 기록을 또 세워버렸습니다. 전 사실 이 팀이나 이 팀의 멤버들 얘기하면서 기록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이제 지겨워서 정말 저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뭐 팬분들은 너무 즐거우시고 좋은 그 결과이고 저도 그쵸. 너무 좋지만 네네. 그냥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 마음이 오히려 들 정도인 팀 그리고 멤버인데요. 네. 지민 씨의 네. Like Crazy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얘기 많이 나온 게 아무래도 빌보드 차트에서 솔로 가수로서 첫 1위를 해서 그쵸. 화제를 많이 모았는데 그전 기록이 이제 싸이 씨의 2위였었기 때문에 네. 진짜 좀 뭐랄까 BTS 자체가 그 자신들이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천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치면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만큼 음악 자체도 굉장히 그런 북미 시장이나 맞아요. 세계 시장 전체에서 네. 약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곡들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물론 성과도 좋지만 이제 성과 때문에 또 음악 얘기가 가려지는 것도 그러니까 별로잖아요. 솔직히 아까 제가 네. 약간 전 이제 막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한테 숫자, 순위만 물어보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음악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Like Crazy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미국 팝 그리고 그 음악을 좋아하는 세계 시장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뭐 사운드 그쵸. 또 음악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K-팝 들으면서 위켄드와 도자켓이 정말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네. 이 Like Crazy도 뭐 따지고 보자면 이제 위켄드 라인에서 좀 그런 레트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팝 R&B죠. 그쵸. 네. 센스팝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나 있는 팝 R&B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지민 씨가 사실 조금 더 끈적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뭐 예를 들자면 그 세미 프리 파트 2 같은 좀 더 강렬한 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타이틀곡이 이 곡이라는 거를 딱 들은 순간 이런 방향으로도 솔로 지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저의 생각을 좀 색다른 방향으로 돌려준 곡이기도 했었고 약간 그 특유의 가성을 상당히 살리는 방식으로 그쵸, 작업을 그쵸. 했는데 네. 듣고 있다 보면 확실히 R&B는 블랙 뮤직이잖아요. BTS의 어떤 일면의 어떤 발성 자체가 되게 그 약간 어린 흑인 음악 보컬리스트들 목소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왜 변성기 전에 가성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네네네. 아티스트들의 질감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민의 음색 자체가 이제 또 맞아요. 그런 감이 이제 워낙에 맞아요, 크다 맞아요. 보니까 또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 곡 자체는 저는 뭐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제 취향이기도 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트랙이었고 오로지 아쉬운 거는 이거 좀 미니 앨범인데 이제 짧다. 곡이 적다. 애미야 이런 느낌이죠. 약간 네. 인트로 그러니까 뭔가 이 Like Crazy 싱글을 위해서 앞뒤에 뭐 인트로나 뭐 인터루드 같은 것들이 들어간 느낌으로 EP가 완성이 됐는데 한두 곡 정도 좀 더 듣고 싶었다. 라는 마음이 유일한 아쉬움이었다. 저에게는. 네, 그런 저는 약간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물론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음. 제가 예상했던 지민의 솔로보다 훨씬 힘을 빼고 맞아요. 좀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힘을 더 빼면 어떨까? 아까 그런 것들로 좀 더 채워졌으면은 좀 더 레이백한 느낌으로. 그렇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약간 지민 씨 특유의 그 나른한 느낌이 있는데 그걸 진짜 명확한 개성으로 뽑아줄 수 있는 엄청 그 뭐랄까요? 벨벳 같은 R&B 튠이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매력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네. 네, 방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지민의 Like Crazy 그리고 블럭 씨가 추천해주신 뱀뱀의 Sour and Sweet까지 저희 격주 K-팝의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으로 함께 하실게요. 네, 지민의 Like Crazy, 뱀뱀의 Sour and Sweet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지 온 Z 김윤아 블럭의 K-팝 메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플래시백 시간인데요. 네. 저희 카세븐의 삼촌 블럭 씨께서 준비하신 노래가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네. 플래시백이니까 예전 곡들을 또 가져와서 저희가 하나씩 들어보는 코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저 좋아해요. 네, 갓세븐의 하지하지마입니다. 하지마. 네, 이게 네. 정규 앨범을 되게 빨리 낸 편이에요. 그쵸. 2014년 1월에 데뷔해서 11월에 정규를 냈으니까 사실 네. 진짜 빨리 낸 편인데 이 곡은 이제 누구 곡이냐면 JYP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제 귀에 속삭이시는 거예요? 요 시그니처는 또 이렇게 속삭여야 제맛이거든요. 알죠. 네. JYP. 네, 어떻게 보면은 그 JYP PD님께서 이제 박진영이라는 프로듀서가 본인 색깔로 이제 곡을 썼는데 그게 네. 이제 K-팝으로서도 잘 나온 곡인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곡이에요. 하지마가. 왜냐면은 그 뒤에는 그 트와이스 곡이나 물론 이제 박진영 프로듀서가 트와이스, 니쥬 뭐 이런 아티스트들 자사 하긴 아티스트들 했지만. 곡도 썼지만 네. 그때는 사실은 본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K-팝 곡에 최대한 맞춰서 쓴 거에 가깝잖아요, 곡들이. 네.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이제 본인의 솔로로 또 여전히 이제 풀고 계신데. 대단하죠. 네. 네. 근데 갓세븐의 하지하지만은 뭔가 그런 본인의 색도 있으면서도 약간 K-팝 음악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서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박진영 씨 하면은 저는 진짜 가장 그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그 70년대 풍의 소울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 약간 네. 리듬적으로도 그렇고 네네네네네. 사운드 질감적으로도 그쵸. 말씀하신 대로 그게 K-팝적으로 좀 재미있게 풀어낸 트랙이기도 해서 같이 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럭 씨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 갓세븐의 하지하지마 듣고 와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갓세븐의 하지하지마 듣고 왔습니다. 저희 갓세븐. 그니까요. 네, 아주 뚜렷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아무튼, K-팝 네. 메이트는 격주에 한번 K-팝 신보를 살펴보는 격주 K-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하반기에서 4월 초까지 신곡 살펴보는 중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K-팝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죠. 저와 이제 유나님이 가장 좋았던 네. 수록곡을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하시죠. 제가 가볼게요. 네. 이거는
뭐 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케이팝 메이트인데 그런 약간 느낌이군요. 농담이고 네. 이게 어쨌든 타이틀은 아니잖아요. 네, 선공개곡이니까 그쵸. 수록곡이 될 거라 제가 좀 화제의 곡이지만 얄팍하게 가져와 봤어요. 네. 아이브의 키치라는 곡인데 네. 뭐 제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인기도 인기인데 전 사실 이렇게 트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곡이라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네라는 것의 의미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애프터 라이크 아이브 노래가 나온 다음에 그 노래를 소개할 때도 그렇고 연말에 다시 아이브를 이야기할 때도 이 승승장구 너무 말이 되는 흐름이지만 이 다음이 진짜 고민될 거다. 이 다음에 뭘 낼까가 뭐 주목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들도 이거 완전 그냥 약간의 일종의 극약처방처럼 해놨기 때문에 특히나 음악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음이 너무 고민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렇게 방향을 트네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고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즘 K-팝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좀 앞으로 느낌이 나는 비트를 기본으로 굉장히 좀 미니멀하게 뽑힌 트랙인데 뭔가 멜로디는 또 거의 광고 음악 같을 정도로 딱 떨어지고 듣자마자 멜로디가 너무너무 떠오르잖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는 프리코러스하고 뭐 키치키치 하는 그 뒷부분까지 거의 뭐 후크송처럼 기억에 남을 정도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쫀득함이라는 게 선공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프터 라이크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텐션을 가져가는구나. 진짜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도 또 그런 노랫말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그 아이브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나 I love myself인데 그걸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우리로 가져가는 그 테마가 또 재밌더라고요. 약간 우리만의 뭐 이런 가사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앨범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 선공개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좀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들으면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스마트폰 광고 음악 같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트렌드를 되게 긴밀하게 잘 따른 거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약간 아이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 맞게 좀 녹여내는데 근데 저도 요거를 선공개라서 사실은 정말 그 뒤에가 더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사실 선공개곡은 그런 곡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본품을 궁금하게 해줘야지. 그쵸. 본품이 하나도 안 궁금한 선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이제 본품이 예측 불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강하게 드니까 약간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아하하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아이브와 레이블의 어깨가 무거워졌네요. 다시 몇 개가 좀 무거워진. 하지만 전 곡 자체는 상당히 좀 중독성 있게 즐겁게 들었던 트랙이었습니다. 저도 선공개곡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류수정의 Love or Hate인데 이제 4월에 이제 20일에 정규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직접 쓴 곡과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진지함, 그러니까 음악을 임함에 있어서 되게 진지하구나 그리고 욕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기존 커리어가 되게 무색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혼자 이제 회사를 차려서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계속 곡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정규라는 이제 이 무게 있는 포맷을 어떻게 채울지 그리고 어떤 곡들로 채울지는 사실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 곡을 들으면은 약간 요런 것들을 지향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고 일단 불안함이나 의심보다는 좀 기대를 좀 가지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좋은 선공개 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그런 팝 음악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또 그런 느낌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수정 씨는 그 러블리즈 활동 때부터 워낙에 자기 색깔이 강한 걸로 잘 알려져 있었던 멤버였기 때문에 진짜 자기 이름 걸고 앨범을 낸다?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앨범 좀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블럭 씨가 뽑은 최고의 수록곡이죠. 류수정의 Love or Hate 듣고 오늘 K-팝 메이트 살살 마무리해 볼게요.
굉장히 알차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K-팝 뭐 마지막에는 또 심지어 선공개만 두 곡을 그러니까요. 얘기하면서 아. 또 저희 또 격주 K-팝 아.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예고처럼 전 사실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4, 5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좀 많이 큰 나오니까 큰 그룹들도 컴백을 너무 많이 하고 네, 정규 네. 앨범 많고 저희 듣기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선공개도 많아서 저희 격주 K-팝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뭐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K-팝 메이트 찾아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영업을 제대로 해주시는. 자,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천하제일대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블럭님이 선곡하는데 유독 힘드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특집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끝곡으로는 유나님께서 뽑았던 최근 2주간의 신보 중 가장 좋았던 수록곡입니다. 아이브의 키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